그날은 평범한 여름날처럼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편함에서 꺼낸 전기요금 고지서를 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4만 원. 평소 10만 원대였던 전기요금이 갑자기 3배 이상 뛴 것입니다. 아내는 그 고지서를 보더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엇이 잘못된 건지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호진, 올해 77세의 전직 삼성전자 에어컨 개발팀장입니다. 40년간 에어컨 개발 현장에서 일하며 수많은 기술을 만들어 왔고 지금도 후배 개발자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현역 엔지니어입니다. 그런 제가 전기요금 폭탄을 맞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에어컨을 만든 사람이 에어컨 때문에 고생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 그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었고 저희 부부는 건강을 위해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지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위를 견디기 힘들어지잖아요. 특히 아내는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런 충격적인 전기요금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에어컨을 만들기만 했지 정작 어떻게 써야 전기세를 아낄 수 있는지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을요. 40년간 쌓아온 개발 노하우가 있으면서도 정작 제 집 전기요금은 관리하지 못한 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여름철만 되면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에어컨 켜기를 망설이거나 밤에 자다가도 전기세 걱정에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요즘같이 물가가 오르고 전기요금까지 연이어 인상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시면 그런 걱정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40년간 에어컨 개발 현장에서 직접 체득한 비밀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들은 에어컨 회사에서도 고객들에게 잘 알려주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런 팁들을 널리 알리면 에어컨 판매량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는 실제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검증된 기술들입니다. 이 방법들을 제대로 활용하시면 24시간 에어컨을 켜놓고도 전기요금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직접 해보니 결과가 확실하더군요.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에어컨을 적게 써야 전기세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사실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에어컨을 사용해도 사용법에 따라 전기요금이 2배, 3배까지 차이 날 수 있거든요. 저희 개발팀에서 지난 10년간 실제 가정집을 대상으로 실험해 본 결과 올바른 사용법만 숙지해도 평균 42% 이상의 전기요금 절약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70%까지 절약되기도 했어요. 같은 에어컨을 쓰면서 말이죠. 그런데 왜 이런 방법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어컨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전기세를 많이 내는 것보다는 에어컨을 더 많이 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절약 노하우보다는 신제품 홍보에만 집중해왔던 거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은퇴한 몸입니다. 더 이상 회사 이익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시원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여름을 나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특히 저희 또래 어르신들이 더위 때문에 고생하거나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결심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께 공개하기로 말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여름철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제가 현직 개발자들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것들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에어컨 제조회사의 개발자들이 실제로 자기 집에서 사용하는 비법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웬만해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보는 많은 분들이 알수록 좋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저희가 개발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외출할 때 에어컨을 켜두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끄고 가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당연히 끄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개발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90분 이하의 짧은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켜둔 채 다녀오는 것이 전기요금 절약에 훨씬 유리합니다. 이게 바로 개발자들만 아는 첫 번째 비밀이에요. 왜 그럴까요? 에어컨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시면 금방 납득이 가실 겁니다. 에어컨은 실내 온도를 목표 온도까지 낮추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초기 부하라고 하는데 전체 전력 소모량의 60-70%가 여기서 발생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실내 온도가 30도일 때 25도로 맞추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25도가 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로 가능해요. 마치 무거운 바위를 굴려서 언덕 위로 올리는 것과 평지에서 굴리는 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 실험실에서 측정해 본 결과 28도에서 25도로 낮추는데 필요한 전력이 시간당 약 2.5kWh였습니다. 반면 25도를 유지하는 데는 시간당 0.8kWh면 충분했어요. 무려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켜두고 가야 할까요? 제가 후배 개발자들에게서 들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보러 마트 다녀오기, 병원 진료받기, 은행 업무 보기, 동네 산책하기 등 대략 1시간 30분 이내의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그대로 두고 가세요. 이때 온도는 외출 전보다 1-2도 정도 높여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25도로 맞춰놨다면 27도 정도로 올려두는 거죠. 반대로 반나절 이상 외출하시거나 여행을 가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꺼야 합니다. 기준은 90분입니다. 이 시간을 기억해 두세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박영수 어르신 말씀인데 이분이 처음에는 5분만 나가도 에어컨을 끄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아껴 쓰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후 한 달간 실험해 보셨는데 전기요금이 오히려 3만 원이나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 어르신 말씀이 그동안 아끼려고 했던 게 오히려 돈을 더 쓰는 일이었구나 하시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좋은 의도로 하시는 일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외출할 때는 에어컨뿐만 아니라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꼭 쳐두세요. 직사광선이 들어오면 실내 온도가 금세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하면 에어컨이 더 적은 전력으로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습 모드에 관한 오해인데요. 제습 모드로 틀면 전기세가 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개발 현장에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제습 모드와 냉방 모드의 전력 소모량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외기는 똑같이 작동하거든요. 단지 실내기에서 나오는 바람의 세기와 온도만 다를 뿐입니다. 제습 모드는 냉방과 동시에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인데 이 과정에서도 냉매 압축기가 풀가동됩니다. 전력을 가장 많이 먹는 부분이 바로 이 압축기거든요. 그래서 모드를 바꾼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제습 모드를 잘못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습 모드는 목표 습도에 도달하기까지 계속 작동하는데 때로는 이 시간이 냉방 모드보다 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제습 모드는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개발자들이 권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마철처럼 습도가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날 빨래를 실내에서 말려야 하는 상황,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환경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습 모드가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전기요금을 아끼려는 목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같은 온도 설정에서 냉방 모드와 제습 모드의 전력 소모량 차이는 5% 미만이에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정말로 전기요금을 아끼고 싶으시다면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 바로 인버터형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버터형과 정속형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전기요금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정속형 에어컨은 마치 자동차로 치면 수동 변속기 같은 겁니다. 한 가지 속도로만 작동해요. 즉, 켜지면 무조건 최대 출력으로 돌다가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꺼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최대 출력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오프를 반복하는 거죠. 반면 인버터형은 자동 변속기 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최대 출력으로 빠르게 온도를 낮추다가 목표 온도에 가까워지면 출력을 점점 줄여나가요. 그리고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최소한의 출력으로 온도를 유지합니다. 완전히 꺼지지 않고 아주 약하게 계속 돌리는 거죠. 이 차이가 전기요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실제로 테스트해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같은 크기의 방에서 같은 시간 동안 에어컨을 사용했는데 정속형은 하루 전기요금이 약 8,500원 나왔어요. 반면 인버터형은 3,200원 정도였습니다. 거의 3배 가까운 차이가 난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정속형은 안-오프를 반복하면서 매번 초기 부하가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은 시작할 때 가장 많은 전력을 먹거든요. 하루에 수십 번씩 이런 일이 반복되니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반면 인버터형은 한번 켜지면 계속 약하게 돌면서 온도를 유지하니까 초기 부하가 한 번만 발생해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훨씬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집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에어컨 실내기나 실외기에 붙어있는 제품 라벨을 보세요. 거기에 전격 소비 전력이 적혀 있을 텐데 인버터형은 0W, 0W 이런 식으로 범위로 표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500W, 1800W 이런 식으로요. 반면 정속형은 1500W 이렇게 하나의 숫자만 적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집이 정속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바꿀 수는 없더라도 사용법을 조금만 바꿔도 전기요금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정속형 에어컨의 전기요금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온도를 자주 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설정하면 최소 2-3시간은 그대로 두세요. 온도를 자주 바꾸면 안-오프가 더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세요.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리고 선풍기를 틀면 체감 온도는 비슷하면서도 전기요금은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선풍기는 에어컨에 비해 전력 소모가 정말 미미하거든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팁을 드리면 에어컨을 사용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요리할 때 창문을 열지 않는 것이에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요리할 때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삼겹살, 생선구이, 튀김 같은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유증기가 에어컨 열교환기에 달라붙으면 큰 문제가 생겨요. 이런 기름때가 쌓이면 에어컨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같은 온도로 설정해도 실제로는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평소보다 50% 이상 전기요금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김진숙 할머니 사례인데요. 이분이 매일 저녁 생선구이를 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에어컨 켜놓고 환기 없이 요리를 계속 하시니까 어느 순간부터 전기요금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는데 에어컨 청소업체에서 확인해보니 열교환기가 기름때로 범벅이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를 한 후에는 전기요금이 바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김 할머니 말씀이 요리 한번 잘못했다가 몇 달치 전기세를 더 낸 셈이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리할 때는 잠깐이라도 창문을 열어서 유증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요리가 끝나면 창문을 다시 닫고 에어컨을 원래대로 가동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필터 청소도 정말 중요해요. 에어컨 필터는 최소 2주에 한 번은 청소해야 합니다. 이게 전기요금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공기순환이 잘 안 되면서 에어컨이 더 세게 돌아야 해요. 마치 코가 막힌 사람이 더 힘들게 숨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깨끗한 필터와 더러운 필터의 전력 소모량 차이를 실험해 본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30% 이상 차이가 났어요. 즉, 필터만 깨끗하게 유지해도 전기요금을 30% 절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필터 청소 방법도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계세요. 그냥 물로 헹구기만 하시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중성세제를 푼 미지근한 물에 10분 정도 담가둔 후 부드러운 브러쉬로 살살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말린 후에 다시 장착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뜨거운 물을 사용하거나 세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필터가 변형될 수 있거든요. 또한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로 장착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에어컨을 켤 때 창문과 커튼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먼저 창문은 당연히 모두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바로 작은 틈새들입니다. 문틈, 창문틈, 배관 구멍 등 작은 틈새로도 더운 공기가 계속 들어와요. 이런 틈새들을 모두 막아주면 에어컨 효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커튼이나 블라인드도 적극 활용하세요. 직사광선이 들어오면 실내 온도가 금세 5-6도씩 올라갑니다. 특히 오후 2-4시 사이에는 햇빛이 정말 강하거든요. 이 시간대에는 반드시 커튼을 쳐두세요. 저희 실험 결과 커튼을 친 경우와 치지 않은 경우의 전력 소모량이 약 25% 차이가 났어요. 간단한 행동 하나로 이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만약 집안이 너무 어두워지는 게 싫으시다면 얇은 레이스 커튼을 사용하세요. 빛은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도 열은 차단해 주거든요. 요즘은 차열 기능이 있는 커튼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 설정 온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낮게 설정하시는데 이게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이에요. 개발자들이 권하는 적정 온도는 26-28도입니다. 그렇게 높으면 덥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면 24-25도로 설정한 것과 체감 온도가 비슷해요. 온도 1도 차이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아시나요? 1도 낮출 때마다 전력 소모량이 약 7-10%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24도로 설정하던 것을 26도로 올리면 전기요금이 15-20%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 계산해보면 이런 차이가 나옵니다. 한 달간 하루 12시간씩 에어컨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24도 설정 시 약 15만 원, 26도 설정 시 약 12만 원 정도 나와요. 2도 차이로 3만 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면 에어컨 바람 방향도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쳐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어서 바람 방향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찬 공기가 천장을 타고 돌면서 방 전체를 고르게 식혀줘요. 반대로 바람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면 바닥만 시원하고 천장 쪽은 여전히 더워서 에어컨이 더 세게 돌아야 해요. 바람의 세기도 중요한데 처음 30분 정도는 강풍으로 설정했다가 온도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중풍이나 약풍으로 바꿔주세요. 계속 강풍으로 두면 불필요한 전력만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 모드를 적극 활용하세요. 요즘 에어컨들은 자동 모드가 정말 똑똑해졌어요. 실내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전해줍니다. 수동으로 조절하는 것보다 자동 모드가 전기요금 절약에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밤에 잘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죠. 수면 시간에는 우리 몸의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낮에 설정했던 온도보다 1-2도 높여도 충분히 시원하게 잘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낮에 26도로 설정했다면 밤에는 27-28도로 올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에어컨에 있는 수면 모드나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세요. 이 기능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를 점점 올려주거든요. 새벽 시간대에는 바깥 온도도 떨어지고 우리 몸의 체온도 낮아지니까 에어컨이 그렇게 세게 돌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저녁 10시에 26도로 설정해서 잠들고 새벽 3시쯤에 28도로 올라가도록 타이머를 설정해둡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는 자동으로 꺼지게 해두죠. 이렇게 하면 밤새 시원하게 자면서도 전기요금을 크게 아낄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기 전과 후의 전기요금을 비교해보니 밤 시간대 전기요금이 40% 정도 줄었습니다. 8시간 내내 같은 온도로 틀어놓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에어컨 설치 위치입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혹시 새로 설치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에어컨 실외기는 그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기가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방열 효율이 떨어져서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돼요. 실제로 그늘진 곳과 햇빛에 노출된 곳의 전력 소모량 차이가 15-20% 정도 납니다. 만약 이미 설치된 실외기가 햇빛에 노출되어 있다면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실외기 위쪽에만 설치하고 옆면은 막지 마세요. 공기순환이 잘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실외기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공기순환이 안 되어서 효율이 떨어져요. 실외기 앞쪽으로는 최소 60cm 이상 공간을 확보해 두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바로 대기 전력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 리모컨으로 끄면 완전히 꺼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대기 전력이라는 게 계속 소모되고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무시할 수 없는 양이에요. 에어컨 대기 전력은 보통 시간당 5-10W 정도입니다. 하루 24시간으로 계산하면 120-240WH, 한 달로 계산하면 3.6-7.2kWh 정도 돼요.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월 1000-2000원 정도 되는 셈입니다. 여름철 3개월 동안만 계산해도 3000-6000원이에요. 작은 돈 같지만 이런 식으로 새는 전기요금들이 모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아예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좋아요. 벽에 있는 에어컨 전용 차단기를 내리거나 플러그를 뽑아두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몇 달 동안 사용하지 않을 텐데 이때 대기 전력만으로도 10,000원 가까이 나올 수 있어요. 요즘 나오는 스마트 플러그를 사용하면 더 편리합니다. 휴대폰 앱으로 원격으로 전원을 제어할 수 있거든요. 외출하기 전에 미리 전원을 차단해두고 집에 들어오기 30분 전쯤에 다시 켜두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전원을 완전히 차단했다가 다시 켤 때는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가동하세요. 압축기가 안정화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켜면 압축기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이제 에어컨의 수명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에어컨을 오래 사용할수록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걸 아시나요? 에어컨도 다른 가전제품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효율이 떨어집니다. 특히 압축기 성능이 저하되면서 같은 성능을 내기 위해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에어컨 수명은 10-15년 정도인데 10년이 지나면 초기 성능의 70-80% 정도만 유지됩니다. 즉, 새 제품보다 20-30%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10년 이상 된 에어컨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교체를 진지하게 고려해보세요. 새 에어컨 구입 비용이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요금 절약으로 충분히 회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5년 된 구형 에어컨과 최신 인버터 에어컨의 전기요금 차이를 계산해보면 여름철 3개월 동안 약 15-2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즉, 3-4년이면 새 에어컨 구입 비용을 뽑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또한 요즘 나오는 에어컨들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훨씬 좋습니다. 1등급 제품들은 구형 제품 대비 40-50% 이상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에어컨을 새로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에너지 효율 등급을 확인하세요. 1등급과 5등급의 연간 전기요금 차이가 10만원 이상 날 수도 있거든요. 처음 구입할 때 조금 더 비싸더라도 1-2등급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에어컨 용량도 중요해요. 너무 작으면 계속 풀가동해야 하고 너무 크면 불필요한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방 크기 대비 적정 용량은 다음과 같아요. 10평 이하 7-9kW, 10-15평, 11-14kW, 15-20평 17-20kW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보다 크거나 작으면 효율이 떨어져요. 혹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에어컨이 방 크기에 비해 너무 크다면 온도를 조금 높게 설정하고 운전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너무 작다면 선풍기를 함께 사용해서 공기순환을 도와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통합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을 종합해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기상 후 에어컨을 켜기 전에 커튼부터 쳐주세요. 그리고 창문이 모두 닫혀 있는지 확인하고 에어컨 필터 상태도 점검해 보세요. 온도는 27-28도로 설정하고 자동 모드로 시작하세요. 외출할 때는 90분 기준을 기억하세요. 짧은 외출이면 온도를 1-2도 올려두고 그대로 두고 가시고, 긴 외출이면 완전히 꺼주세요. 그리고 커튼은 반드시 쳐두고 나가세요. 집에 있을 때는 2-3시간마다 한 번씩 필터 상태를 확인하고, 요리할 때는 꼭 환기를 시켜주세요. 밤에는 수면 모드나 타이머를 활용해서 시간대별로 온도를 조절하세요. 주 단위로는 필터 청소를 해주시고, 월 단위로는 실외기 주변 청소와 전체적인 점검을 해주세요. 이런 방법들을 모두 실천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실험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저희 집에서 한 달간 실험을 해봤어요. 첫 번째 달은 평소대로 사용했고, 두 번째 달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모두 적용해봤습니다. 첫 번째 달 전기요금 186,000원, 두 번째 달 전기요금 97,000원, 무려 89,000원,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같은 시간 동안 에어컨을 사용했는데도 말이죠. 이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저희 동네 다른 분들께도 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대부분 30-50% 정도 전기요금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윤정자 할머니 사례였어요. 이분은 매년 여름마다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주저하셨거든요. 더워도 참으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신 후에는 이제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도 좋아지시고 기분도 훨씬 밝아지셨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거창한 투자나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용법만 조금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에는 커튼을 쳐보시고 내일 아침에는 에어컨 필터를 확인해보세요. 모레는 온도를 1도 올려보시고 다음 주에는 외출할 때 90분 기준을 적용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한 달 후에는 분명히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혹시 실천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40년간 에어컨 개발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니까 웬만한 문제들은 해결책을 찾아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신 후에 효과가 있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여름철 전기요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더위도 참기 힘든데 전기요금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사용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전기요금을 아끼려다가 건강을 해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위에 취약하시니까 적정 온도는 꼭 유지하시면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활용하세요. 건강하게 시원한 여름 보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이번 여름에는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난방비 절약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잊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경제적인 여름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